네, 토끼자 꿀정보 시간입니다. 여름 휴가 다녀오신 분들 피부가 먼저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까맣게 탄 분들도 있고요. 너무 타서 빨갛게 된 분들도 있습니다. 피부도 휴가 휴유증에 시달리죠. 네, 옛날에는 이 자외선 차단제가 일반화되지 않았었죠.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도 어렸을 때 피부를 태우고 또 그렇게 되면은 빨개지고 물집이 잡히기도 하고 벗겨지기까지 합니다. 그럴 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떼수건을 이용해서 좀 닦고 그랬는데요. 정지 기자, 그러면 안 된다면서요? 그렇죠. 큰일 납니다. 네. 이렇게 지저분해 보이고 간질간질해요. 그래서 네. 이렇게 문질러갖고 벗겨내려가는데 상처나고 염증이 생길 수도 있다고 해요. 저절로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게 최선이라고 합니다. 이런 상태를 햇빛에 입은 화상, 즉 일광 화상이라고 합니다. 무엇보다 열을 내리는 게 시급합니다. 비누 쓰면 안 되고 찬물로 씻는 게 좋습니다. 얼음물과 우유를 섞어서 수건에 적신 뒤 대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하네요. 요즘 아이들도 땀띠 때문에 고생 많은데요. 복숭아 잎이 특효약입니다. 폭염에 요즘 우리 피부 정말 고생 많습니다. 관리법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 강한 햇빛에 피부가 더 많이 노출되는 때죠. 지난달 말 바다에서 휴가를 보낸 손용범 씨, 피부 때문에 고생 중입니다. 친구들이랑 물놀이 갔다가 다음 날에 피부가 화끈거리면서 특히 어깨 쪽에 이렇게 껍질이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햇빛에 입은 화상, 즉 일광 화상이었는데요. 일광 화상은 햇빛을 많이 쬐을 때 피부가 붉어지고 또 심한 경우는 물집이 생길 수 있죠. 여름철에 햇빛을 쬐는 것을 좀 조심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피부가 조금 탄 거라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이것도 일종의 화상이라서 확실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일광 화상을 입은 피부를 진정시키려면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먼저 20분 정도 차가운 물로 씻어줘야 하는데 피부를 진정시키고 열기를 가라앉히기 위해서입니다. 이때 비누나 목욕용 샴푸는 사용을 자제해야 합니다. 피부에 자극을 주기 때문이죠. 대신 얼음물과 찬 우유를 준비합니다. 1대1 비율로 섞어서 수건에 적신 뒤 탕 부위에 찜질을 해주면 좋은데요. 우유의 단백질 성분이 보호막을 쳐줘서 통증을 완화시켜준다고 합니다. 자, 각질이 일어나면 뜯지 말고요. 자연스레 떨어지도록 해야 염증이나 흉터를 막을 수 있습니다. 달아오른 피부 진정시켜주는 집에서 팩 손쉽게 구할 수 만들어볼까요? 있는 재료를 이용해서 피부 진정에 효과가 좋은 천연팩을 만들어 볼 거예요. 먼저 두부를 활용합니다. 바로 두부 알로에 팩인데요. 두부 4분의 1모 정도를 잘게 으깨고요. 알로에 크림 2스푼을 넣어줍니다. 그 다음 꿀과 밀가루를 넣어서 농도를 조절해주면 팩이 완성됩니다. 두부에는 이소플라본이라는 항산화 물질이 들어있죠. 그래서 산화 물질로부터 피부가 손상되는 걸 좀 예방해 줄 수가 있고요. 또 알로에는 보습작용, 항염증작용, 또 피부 재생 이런 여러 가지가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같이 팩을 한다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천연팩을 사용하기 전엔 패치 테스트라는 걸 해야 하는데요. 귀 뒤나 팔 안쪽에 조금 발라서 30분간 놔둔 뒤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죠. 괜찮다면 화상을 입은 부위에 팩을 바르고요. 10분 후 깨끗하게 씻어줍니다. 피부가 시원해진 느낌이고요. 피부가 조금 진정된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이번엔 바나나팩 만들어 봅니다. 두피에도 화상을 입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바나나팩을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잘 익은 바나나 껍질 벗긴 뒤에 작은 크기로 잘라서 믹서에 넣어줍니다. 여기에 혈액순환을 돕기 위해 원두커피, 올리브유를 넣고요. 믹서에 갈아주면 바나나팩 쉽게 만들어집니다. 그 효과 어떤지 직접 확인을 해볼까요? 며칠 전에 바다를 갔다 왔는데 머리가 따갑고 보니까 빨개졌더라고요. 그래서 찾아오게 됐습니다. 팩을 하기 전 먼저 두피 상태 확인해봤습니다. 여름철에 강한 자외선 때문에 정수리가 빨개졌고요. 각질까지 발견이 됐습니다. 이 상태 그냥 두면 안 됩니다. 따뜻한 물에 머리카락을 적신 후 두피에 바나나팩을 발라줍니다. 가르마를 바꿔가면서 꼼꼼하게 바른 뒤에 팩을 한 부분에 랩이나 수건을 씌우고 10분 정도 기다려줍니다. 그리고 나서 깨끗하게 씻어내는데요. 바나나에는 비타민 A, C, E, 또 마그네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모발에 좀 윤기도 주고 또 항산화제 성분이 들어서 산화 물질로부터 피부가 손상받는 걸 좀 예방할 수가 있죠. 바나나팩을 한 후 다시 한번 두피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두피에 열감이 가라앉았고요. 각질도 어느 정도 정돈이 됐습니다. 머리가 뜨거웠었는데 팩하고 나니까 머리가 훨씬 시원해졌어요.
계속되는 폭염에 가만히 있어도 땀이 흐릅니다. 특히 체온 조절을 위해서 우리 몸은 더 많은 땀을 내는데 이때 조심해야 할 피부 질환이 바로 땀띠입니다. 땀띠는 땀을 배출하는 구멍인 땀샘이 막히면서 피부에 염증이 생기는 것을 말합니다. 땀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하면 피부에 좁쌀 모양의 염증이 올라오게 됩니다. 땀띠 나면 많이 가렵습니다. 긁다 보면 상처가 생겨서 쓰라리기도 하는데 아이들에게는 유난히 땀띠가 많이 납니다. 성장기인 아이들은 땀 나오는 구멍이 작기 때문에 쉽게 막히게 되고 피부를 보호하는 막이 연약하기 때문에 쉽게 땀띠가 올 수가 있습니다. 땀띠로부터 보통 벗어날 수 있습니다.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는 아이들 늘 땀 범벅. 여름이면 땀띠를 달고 사는데 이 집도 땀띠로 고생 많이 했습니다. 땀띠가 나서 아이들이 간지럽고 따가워했는데요. 복숭아 잎으로 해결했어요. 복숭아 잎. 왜 땀띠에 좋은 걸까요? 복숭아 잎은 해독 소염작용이 있습니다. 복숭아 잎을 진하게 다려서 목욕하는 물에 넣어서 사용하시면 좋은 효과를 보일 수가 있습니다. 팔팔 끓인 복숭아 잎물을 목욕물에 섞어줍니다. 향긋한 냄새가 난다고 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더욱 좋아하는데 이 복숭아 잎물을 땀띠가 난 부위에 집중적으로 뿌려주면 더 효과가 좋습니다. 자, 땀띠가 난 경우에 비누칠을 하면 피부가 건조해져서 가려움증이 더 심해집니다. 그래서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복숭아잎 구하기 만만치 않습니다. 그럴 때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녹차를 이용하는 거죠. 녹차는 피부에 열독을 풀어주고 진정작용이 있기 때문에 땀띠에 효과적입니다. 개운하게 씻은 아이, 베이비 파우더 쓰시는 경우 많죠. 하지만 이미 땀띠가 났다면 베이비 파우더 대신에 녹두가루를 뿌려주는 게 좋습니다. 녹두가 열을 내려준다고 하네요. 자, 이렇게 잘 씻기는 것만큼 잘 입혀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꽉 끼는 옷보다는 순면 소재의 헐렁한 옷을 입혀서 통풍이 잘 되도록 하고요. 겨드랑이 땀을 흡수하기 위해서는 소매가 입는 옷을 입는 게 좋습니다. 수박도 땀띠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먹고 남은 속껍질만 있으면 되는데요. 수박의 흰 부분을 얇게 썰어 땀띠가 잘 나는 부위에 가볍게 문질러주면 됩니다. 수박의 시원한 성분이 열을 식혀 땀띠를 예방해준다고 합니다. 폭염과 또 강한 햇빛에 여름철 우리 피부도 고생 중입니다. 효과적인 방법으로 피부 건강 지키시기 바랍니다.